2019년 5월 한 청년이 부축을 받으며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무대 위에 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코디 리, 한국 이름은 이태현.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고 4살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22살의 한국계 청년이었죠. 그가 준비한 특기는 노래와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프로그램 역사상 자폐증 환자의 등장은 처음이었기에 그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윽고 무대가 시작됐을 때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천재적이다 감탄밖엔 나오지 않는 무대였죠. 첫 번째로 이 공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립박수를 쳤다는 걸 알려주고 싶군요.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인 무대였어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 이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코디 리는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폐증,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 뇌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 극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발현되는 증상인데요. 음악, 미술, 수학 등 한 분야에서 기이할 만큼의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죠. 코디 리의 경우는 정식으로 배워본 적 없는 6개의 악기를 자유자재로 연주하고 어떤 곡이든 한 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카피가 가능한 음악 천재에 해당했습니다. 그의 사연과 독창적인 무대는 회를 거치며 더욱 화제가 되었고 마침내 아메리카 갓 탤런트 시즌 14의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며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죠. 서번트 증후군, 때때로 서번티즘으로 축약되는 이 증상은 현대 의학계가 풀지 못한 숙제 중 하나다. 전체 자폐증 환자 중 100만 분의 1 정도의 극소수 인원에게 발현하며 그런 케이스는 세계적으로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서번트 증후군은 장애가 있는 천재성이라는 양면적인 특징 때문에 그간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국내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그중 하나인데요. 놀라운 건 드라마 속 우영우의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존 인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변호사가 된 헤일리 모스죠. 그녀는 2019년 로스쿨 졸업 후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의 로펌에 입사해 반테러 및 의료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죠. 저도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고 사회에 적응하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었어요. 때때로 동료 변호사들은 사건이 배당될 때면 제가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 환자들은 극중에서나 현실에서나 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치가 순간의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움을 선사하기 때문인데요. 미디어가 서번트 증후군 사례로 가장 많이 소개한 영국의 천재 화가 스티븐 윌트셔도 그런 인물이죠. 살아있는 카메라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그는 한번 훑어본 도시 경관을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려내기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방송사인 CBS는 2009년 10월 그를 뉴욕에 초대해 20여 분간 헬리콥터를 타고 뉴욕을 관찰한 후 그림을 그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완성된 그림은 실제와 비교했을 때 놀라울 만큼 정확한 일치율을 자랑했죠. 2016년 9월 그가 내한했을 당시에는 여의도의 서강대교에서 한강철교까지 약 3km에 이르는 풍경을 관찰한 후 가로 250cm, 세로 50cm의 크기의 초대형 캔버스에 그려내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많은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좌뇌의 손상과 우뇌의 보상 이론인데요. 출생 과정에서 좌뇌가 손상돼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뇌가 망가진 좌뇌의 역할까지 보완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주장이죠. 트레퍼트 교수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서번트 증후군 환자의 뇌를 여러 차례 연구한 결과 이들이 공통적으로 좌뇌에 문제가 있거나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화 레인맨의 실제 모델인 킴픽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옷을 입거나 계단을 내려가기도 어려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10,000권이 넘는 책 내용을 통째로 외우는 암기력도 가지고 있었다. 책 한 페이지를 읽고 외우는데 8에서 10초 정도가 걸렸고 한 번 본 것은 98%까지 기억해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스캐너인 셈이다. 나사에서 그의 기억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킴픽은 어린 시절 자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진행된 연구에서 유전성 희귀 뇌질환에 서번트 증후군이 더해진 케이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킴픽 역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섬유 조직에
선천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서번트 증후군이 운의 강력한 보상 작용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죠. 실제로 킴픽의 IQ는 70으로 낮지만 지식 지수를 나타내는 KQ는 184로 세계의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보다도 높았습니다. 데럴드 트레퍼트 등 많은 학자들은 서번트 증후군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유아기, 아동기, 성인기에 발생한 뇌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 환자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벼락맞은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토니 시코리아인데요. 뉴욕에서 정형외과의로 일하던 그는 1994년 어느 날 벼락을 맞고 그간 쌓아온 의학적 지식을 모두 소실합니다. 그리곤 갑자기 평생 배워본 적 없던 피아노 연주에 천재적인 능력을 보이게 되는데요. 피아니스트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그는 대표곡 번개 소나타를 비롯해 다수의 연주곡을 발표하며 음악 평론가들의 호평을 이끌어냈죠. 상점에서 이불을 팔던 제이슨 피젯은 31세 때 강도에게 머리를 공격받아 심각한 뇌진탕을 겪고 난 뒤 갑자기 수학 천재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물이 수학 공식으로 보였으며 눈앞에 각종 기하학적 형태가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피젯의 뇌를 조사한 전문가는 뇌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수학적 능력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밝혔죠. 호주 시드니대의 앨런 스나이더 교수는 인공적으로 서번트 증후군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좌뇌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자극을 줘서 일시적으로 무기력화시키면 우뇌가 활성화돼 서번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이론이었죠. 실제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좌뇌의 기능을 억제한 실험군의 11명 가운데 4명이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리게 되는 등 예술성이 향상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먼 미래에는 인공적인 천재들이 태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도 의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서번트 증후군. 이것은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초능력이 아닐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